오늘 아침 8시 44분, 트럼프가 정한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48시간 안에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란의 발전소는 멀쩡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트럼프가 겁을 먹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데드라인 이후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지난달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로 치면 약 2,100만 배럴. 이 길목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는 봉쇄 이후 급등했고 한국 코스피도 지난주 4.63% 폭락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 이 상황이 3주 넘게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직접 나섰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란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가장 큰 발전소부터 초토화할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시설도 아니고 핵시설도 아닌 발전소. 이란 전기의 80%를 담당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건 이란의 국가 시스템 전체를 멈추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란의 맞대응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즉각 성명을 냈어요. 발전소가 공격받으면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하겠다. 파괴된 발전소를 다시 지을 때까지 절대 열지 않겠다. 거기다 이스라엘 발전소, UAE 바라카 원전 등 중동 전역 10개 발전소를 구체적 공격 목표로 거론했습니다.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전 8시 44분.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공습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쏘지 않았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유 1, 협상 카드였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심으로 이란과의 평화 협상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카타르, 영국 등이 중재자로 나서 양측 메시지를 전달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어요. 즉 발전소 공격 협박은 실제로 쏘겠다는 게 아니라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 발언 하루 전에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냉탕 온탕 전략이죠. EU 국제법 논란. 발전소 공격에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상 민간 인프라 공격은 군사적 이익이 민간 피해를 명백히 초과해야만 허용됩니다. 일부 군사법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발전소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WHO 사무총장도 중동 전쟁이 위험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하원 의원 크리스 머피는 행정부가 이란의 군사적 잠재력을 명백히 과소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반발과 국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EU 3일 안에 조건부 개방 시그널, 그리고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이란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 완전 봉쇄가 아니라 조건부 개방이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막되 나머지 국가 선박은 협의를 통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굳이 공습을 강행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호르무즈는 여전히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이란이 조건부 개방 시그널을 보냈지만 실제로 선박 통행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중 상당량이 호르무즈를 통과하죠. 둘째,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약 91치입니다. 당장 내일 원유가 끊겨도 3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입니다. 정유사, 석유화학, 항공사, 해운사, 이들은 3개월짜리 비축유가 없어요. 이미 원가 상승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환율과 금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이미 환율은 1,500원을 넘겼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통과시켰던 이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란 대표가 말한 적국이 아닌 선박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선박 호위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거죠.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적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이란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했던 주요 고객이었어요.
실제로 이란은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일부 국가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1 협상 타결. 가장 시장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미국의 6대 요구안과 이란의 요구가 절충되면서 호르무즈가 단계적으로 열리는 시나리오. 유가 급락, 코스피 반등, 원화 강세가 따라옵니다. 에버코어 ISI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52%가 4월 말까지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2 교착 지속. 협상도 공격도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압박이 커집니다. 한국은 비축유를 서서히 소비하면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3 전면 에너지 전쟁. 트럼프가 실제로 발전소를 공격하거나 이란이 중동 에너지 시설을 대규모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유가 150달러 이상, 글로벌 공급망 붕괴,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의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나리오 1이나 2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시나리오 3의 꼬리 위험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압박 전략. 둘째, 국제법 논란과 국내 반발. 셋째, 이란의 조건부 개방 시그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고 유가는 여전히 높고 한국 경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이란과 미국의 물밑 협상이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협상이 실제로 타결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떠먹여주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